오늘 이제 설명회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김쌤학원에서 입시전략연구소, 그러니까 입시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중1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요,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아시겠지만 뒷타임 8시에는 중2 이상을 잡아놨어요. 왜 중1일까요? 딱 중1부터 지금 달라지거든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중1부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중2 이상의 아이가 있으시면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아예 중1 이하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중1 이하, 오늘 크게 4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두 번째가 고교 학점제, 세 번째가 지금 미래형 대입제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수능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 3가지는 확정의 형태고요. 고입 같은 경우도 지금 바꾸려고 해요. 원래 저번 정권에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마 자료실 맨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문자 남겨주시면, 자,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의 형태 답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모든 설명회 때마다 지금 이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지금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계시는 분들이 중1 학부모이시면은 여기다 체크하시면 좋겠고, 뭐 6학년, 5학년. 근데 지금 중1 이하는 거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오늘 지금 중1 이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보시는데요. 첫 번째, 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교육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중1 어머니 계세요? 중1. 그럼 몇 학년이시죠, 다들? 지금 정체가 어떻게 되시죠? 4학년, 5학년. 뭐 5학년, 중1, 6, 5, 4학년이 중학교 입학할 때 또 중학교 교과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1부터 달라지는 것인데, 첫 번째 교육과정이 달라진다. 교육과정의 변화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우선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새로운 수능 체계 혹은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새로운 수능 체계, 또 엊그제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수능 자체를 절대평가로 지금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평가가 뭐냐면은 영어, 지금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기준이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진행하려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인데 수능을 서술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서술형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입학하잖아요. 서술형의 비중을 지금 더 늘리게끔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럼 서술형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서술형 준비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특히 우리 아드님들. 네, 한숨 나오시는데 글씨요. 남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풀이과정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뭐 깍두기 노트 이런 것까지 필요 없더라도 좀 글씨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면
제일 좋은 게 필사 한번 시켜보세요. 소설책 같은 것들, 뭐 고전책 한 권 해가지고 하루에 2페이지씩 필사 그냥 연습시키는 거. 딱 많이도 말고. 그럼 책도 읽을 수 있겠고, 글씨 쓰는 연습도 될 거고요. 처음에 당연히 잘 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더 쓰기 힘들거든요. 요즘 애들은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들도 좀 연습을 시키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는 여학생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남학생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심해지잖아요. 지가 수학 풀이를 해놓고 나서 못 찾아요.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등학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선택 과목들을 전 과목 다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 똑같은 절대평가랑 같은 말입니다. 지금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중학교에서 한 학기에 90점 이상 받으면 A를 주죠. 자, 우리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요.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합쳐가지고 90점을 받잖아요. 그럼 A를 줘요. 80점을 받잖아요. B를 줘요. 그런데 입시에서 쓸 때는요. 이 친구가 90점으로 A인지 100점으로 A인지 몰라요. 점수가 지워지고 A만 제공이 됩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도 지금 숫자 등급 1, 2, 3, 4, 5 이렇게 등급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내신도 A, B, C, D, E로 바뀌어요. 이게 다른 말로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 그럼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능도 다 1등급 많을 거고 1등급 전체 1등급 받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고 내신도 다 A 받는 친구들 많을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변별을 뭘로 할까요? 서류도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 아예 없어집니다. 추천서는 작년부터 아예 없어졌고요. 학생부 하나밖에 안 남는데 학생부도 부모님 생각하시는 비교과 아예 못해요. 심지어 내년부터는 교내대회 수상실적도 반영을 안 해요. 남는 게 없어요. 학생부에도. 결국 면접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이제 웅변학원도 보내시고 막 스피치 학원 근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면접은요. 말을 잘하는 친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가 이렇게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아직 우리 꿈과 희망이 있는 초등이잖아요. 저 어제 마지막 타임 설명회 다른 지역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고3 하고 왔거든요. 분위기 되게 엄숙해요. 고3은. 웃지도 못해요.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면접을 준비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이한테 계속 물어봐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같이 보시다가도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딱 이 두 가지가요. 면접 대비예요. 너 생각은 어떤데? 근데 아직 초등이면은 엄마 아빠랑 말하잖아요. 나중에 중등 고등 가면 말 아예 안 하거든요. 그 전에 좀 계속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과학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교과 관련 지식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생각을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남겨놓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맞춰서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또 변경이 있으면 또 그때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저는 아까 맨 첫 장에, 이건 자료집이 없을 거예요.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이게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믿는 거는 오로지 그래도 교육부 보도자료만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기관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하시면서요. 자,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부모님이라면 딱 이 네 가지가 나왔었을 땐 아, 이건 우리 아이 거구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지에도 박아놨죠. 다시 한번 고교 학점제가 어떻다 나오면 우리 애 거예요.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고입이 어떻게 될 것이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혹은 새로운 수능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이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이라는 형태로 이제 고교 학점제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것과 앞으로 지금 중1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건데요. 차이점, 딱 이것만 비교해 주세요. 아이를 평가하는 방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석차 등급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 중에 5등이 제일 불쌍한 애죠. 4등까지가 1등급이고 5등부터 11등까지 2등급이거든요. 5등이면은 학생부에 2등급만 찍히는 거예요. 5등이 안 써있고.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해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A, B, C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전부 다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A, B, C, D, E로 바뀌고 석차 등급 같은 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C 몇 퍼센트 이렇게 몇 퍼센트가 분포하고 있는지까지는 학생부에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되게 복잡하게 지금 말은 나와 있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봐주세요. 어떻게 얘를 평가를 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원래는 단위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2 애들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중2, 중3짜리들이 선생님 저 고교 학점제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대입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현재 중1 이하의 학생들부터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이 평가 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우리 입시에서 작용하게 되는 게 얘거든요. 다른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사실상 부모님들께서 단위라는 표현도 잘 모르셨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이렇게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들었는지예요. 그 표현을 그냥 학점으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50분짜리 수업을 17번을 하면은 그걸 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16번으로 바꾸면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세하게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뭘 하셔야 돼요? 얘요. 평가제도. 어떻게 애를 평가를 하는지 이게 나중에 결국 대입에서 활용할 거니까요. 대입에서는 지금 보세요. 현재 2022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로 진행을 하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을 같이 병기를 하겠다. 지금 과도기 상태거든요. 언제까지요? 2024년까지. 2025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현재 중1 친구들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빼고 모든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실시. 이게요.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다 A, B, C로 바꾸면 애들을 변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A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그 과목들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이제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중1 학부모님들 계세요? 중1. 네. 지금 아직 중1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칩니다.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쳐요.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쳐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애들 성적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저 완전 오늘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왜 중1이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자, 우선 한 학기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딱 중학교에 가잖아요. 중간고사를 칩니다. 이거를 1차 지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말고사를 2차 지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부모님 세대가 달라지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비율이 학교마다 과목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중간 25, 기말 25, 수행 50. 어떤 학교는 30, 30, 40. 어떤 학교는 어떤 과목 보니까 지금 중간고사 아예 안 보고 기말만 치는 과목도 있어요. 40, 60. 이게 학년 초에 오픈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런데 그냥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어우, 얘 망했네.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받고 기말고사 100점 받잖아요.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수행평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얘가 비중이 큰데.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에는 안 넣어놨고,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8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목의 비율이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80점을 받잖아요. 80점 받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쉽게 0.3 곱해버리세요. 그럼 뭐죠? 24점을 획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다른 계산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서.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얘가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아까 기말고사 30% 했으니까 또 30점을 획득했구나. 그럼 지필고사에서 54점을 획득했죠. 이 친구가 수행평가가 40%인데 90점을 받았어요. 그럼 36점을 획득한 겁니다. 학기 말에 이 세 개의 점수를 더해요. 그러면 90점이 나왔어요. 90점이 나왔으니까 중학교에서는 90점까지 A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A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입시에서는 성적이 지워지고 A만 제공이 돼요. 이 아이가 90점으로 A인지 100점으로 A인지 그 학교에서는 몰라요. 학생부 고임용을 클릭하게 되는 순간 점수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아이가 모든 과목을 올 100을 받는 것보다 올 A를 먼저 목표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신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요, 성적 산출은 똑같아요. 다만 고등학생들의 지금 상대평가 등급에서는 아이를요, 90점을 받잖아요. A까지 줬어요.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느냐? 줄을 세워요. 90점이 몇 등이야? 이걸 찾아요. 300명,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교생 한 330명 나오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100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4%까지 1등급을 주는 거예요. 4등까지만. 제일 불쌍하죠. 얘만 불쌍한 게 아니라 얘도 불쌍하고 얘도. 나름 다 불쌍해. 97등도 불쌍한 거예요. 한 명만 제꼈으면 등급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할 수 있어요? 학기 말에 알아요. 중간, 기말, 수행. 그런데 아이들 중간고사 딱 시험 한번 치잖아요. 망했다. 다른 짓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도 많은데, 자,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봤었을 때 산술적으로 중간고사 한번 70점까지 받아도요, 그 학기 90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 딱 치시고 나면요,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성적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아이가 시험 한 번 갔다가 대학을 가네 못 가네가 아니에요.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신도.
중학교 3년 동안 이 A를 받을 수 있는 그 요령, 아이가 스스로 A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애들도 점수 산출하는 거 몰라요, 자기들도. 기말고사 성적 관심 안 가지시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성적표에만 딱 비율 나와 있는 거 그때서야 이렇구나? 그리고 다 패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영어 이번에 80점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100점 맞아. 이렇게 해주면 되시는 거잖아요. 학기말에 어떻게든 A를 맞출 수 있는 요령을 익혀주자. 이게 내신 관리의 기준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선택 과목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A, B, C, D, E. 그런데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들은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그나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는 게 괜찮은 게 그래도 명수, 머릿수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등급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너 공부하고 싶은 과목 선택해 라고.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물리 수업을 꼭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리가 우선 어렵죠. 그리고 애들이 선택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물리를 30명을 선택했어요. 한 명만 1등급이에요. 등급 못 따잖아요. 그 과목 선택 안 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지만 2,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 A, B, C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때 뭘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 A를 받는 요령을 아이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끔. 물론 시험 다 잘 보고 수행평가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에서는 성취도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상대평가에서는 이제 석차 등급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용어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우선 이것부터 첫 번째,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요? 2025년도부터. 2025년도에 중1, 고1부터. 자, 두 번째. 자, 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생부도 또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직 이건 발표가 안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대입 제도를 지금 발표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수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혹은 서술형 수능이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술형 수능. 수능을 지금 서술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서술형으로 바꾸면 특징이 뭐예요? 97점, 96점 이렇게 못 나누죠. 그래서 A, B, C로 갈 거예요. 절대평가로.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수능을 자격고사로 만들겠다, 수능을 성취평가, 수능을 서술형으로 바꾸겠다. 이 이야기는 정말 거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늦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서술형 수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 논술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글씨 쓰는 연습이나 좀 시켜주세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남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써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특히나 아들들은 특히 글씨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쓰시는데 깔끔하게만 써도 잘 쓴다가 아니라 남이 알아볼 수 있게끔 써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되게 많아져요. 지금 50%까지 확대시키려고 해요. 서술형 평가를. 이게 입시를 갑자기 팍 안 바꿔요. 얘네들이 계속 서술형을 늘려놓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 수능에 대해서 적용하기 편하게. 지금 중학교에서 서술형 평가 확대시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야기 공지됐습니다.
제가 되게 슬픈 얘기만 드리나요, 지금? 되게 표정들이 어두우셔서. 자, 이번엔 이제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위아래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윗장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사실 우리 애들하고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그냥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2,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어떻게 평가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자료집에 넣어놓은 이유가 위아래 비교하시라고요. 우리 애들하고. 아래에 보시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교과목 구성안만 나왔어요. 목차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선택 과목이. 자, 첫 번째,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냥 1, 2로 교과서 두 권 쪼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한 권을 갖다가 한 학기 나눠서 배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괜찮으시죠? 근데 이거는 아까 내신 성적을 석차 등급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학년 때 내신 등급을. 이 과목들은 1등급, 9등급 이렇게 하겠대요. 자, 이거는 지금과 큰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봤었을 때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있어요. 와, 되게 복잡하네. 다 어차피 세 개 다 내신 성적은 A, B, C, D, E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 선택 과목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A, B, C로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과목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에 특목 자사고에 있었던 과목들을 일반고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다 풀어준 거예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럼 뭐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없애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배우는 과목들을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게끔 다 풀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할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역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국 우리는 대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대를 가고 싶은 친구예요. 뭐 전자공학이든 전기공학이든 생명공학이든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꼭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겠죠. 꼭 이 과목은 안 하더라도 유리한 과목들. 아까 공대는 뭐예요? 물리. 수학에서는 미적. 이런 과목들을 그럼 이런 미적 1, 미적 2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배워놓으면 공대 가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기가 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역사 쪽에 관계되는 과목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진로를 찾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자, 잘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전공이라는 말이 뭐죠? 전 아예 지금 이제 저학년이시니까 세뇌를 시켜드리려고요. 전공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전공을 자꾸 직업으로 접근하시니까 아이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꼭 이거를 꼭 했어야 된다, 뭐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요즘 거의 안 써요. 계열 적합성 쓰거나 혹은 진로 역량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공은요, 그 대학교, 그 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취업하는 거 아니죠. 걔네들이 직장에 바로 취업하는 거 아니죠. 1학년 입학하면 뭐예요? 그때도 4학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가 됐겠지만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아이가 엄마 나 공대 갈래? 공대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대 간다고 할 거예요. 엄마 나 의대 갈래? 직업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그 대학, 아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학과에 교육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과에서는 무슨 과목들을 배우는구나.
화학과에 간대요. 그럼 뭐예요? 뭐 유기화학도 배울 거고 무기화학도 배울 거고 그런 과목들이 있구나. 우선 첫 번째 그걸 알았으면 지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 과목들이 또 뭔지 찾아보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들을 배울지가 라인이 잡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라서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공은 직업이 아닙니다. 전공은 내가 앞으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어제 밤 10시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어제 밤 10시까지 고3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부모님들하고. 다 거기에서 되게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었어요. 자기들이 접근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 아직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공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는 직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공학, 요즘은요 대학에서도 학과 모집을 하는 데도 있고 계열 모집을 하기도 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공학 계열을 모집하는데 나 혼자 전자공학 막 그렇게 좁힐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공학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교과서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교과서가 또 바뀌는 게 저도 이 짓을 참 오래 했나 봐요. 2009때도 2015때도 지금 똑같은 거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런 교육과정이 바뀐다라고 하면요, 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해하세요. 와, 뭐 또 바뀌고 뭐 새로운 게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배우셨던 거 그대로예요. 부모님들 그 세대 때 공부하셨던 거 그대로예요. 내용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용어만 조금씩 현대식으로 좀 달라졌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디 가서 생물 이러시면 옛날 사람 취급받아요. 어디가 요즘 생명공학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물리도 물리가 아니라 정식 이름은 물리학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생물이 약한데 그럼 옛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학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학이 2022는 아직 이제 목차가 안 났기 때문에 2009하고 2015를 비교했을 때 수일, 확통, 미적, 원투, 기백 이런 형태에서 공통수학과 수일, 확통, 미적분 많이 안 바뀌었나? 바뀌었나? 자, 그런데 결국 뭘 보셔야 되냐면요. 목차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목차를 보시잖아요. 2009 때와 2015 때,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어때요? 위치만 바뀌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다 비슷한 또래 같은데 우리 공부할 때 수학책 맨 처음에 뭐 나왔죠? 집합과 명제가 나왔을 거예요. 전 집합과 명제 천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2009 때는 수투로 갔다가 다시 공수로 갔죠. 위치만 달라져요. 그때 배우셨던 집합이 지금 뭐 새롭게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그대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오늘 이제 선행을 조금 말씀드릴 거거든요. 교과서 바뀌는데 선행을 해야 돼? 네, 하세요. 어차피 이 내용 그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다. 애들이 배울 내용들은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 준비를 많이 시켜두셔야지 고등학교 가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쳐질 때. 자,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교육과정이 바뀐데, 교과서가 바뀐데, 그래도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수금지와 목도 천내명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뭐 행성이 사라졌을 것 같으세요? 지금 명왕성 하나만 빠지고 지금 다 똑같아요. 원자식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사회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법을 너무 힘들어하고 법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애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한다. 이 과목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저희 다 기대했었습니다. 그럼 무슨 과목이 만들어지나? 2015 때 만들어진 과목이 정치와 법이었어요. 이거예요. 진짜 목차만 바꿔놨어요. 애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런 조합, 이제 배치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교육과정 바뀌었을 때 설명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들 겁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대상이었었는데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쳐보고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중위권부터는 약점을 좀 그러니까 중위권이 뭐냐면 B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가 A, B, C, D 이렇게 딱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A, B, C, D가 나오는데 B가 몇 개가 나온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약점을 채워놓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치고 나가면 되겠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시험이라는 걸 딱 처음 쳐봤더니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망했다가 아니라 개념부터 다시 좀 잡아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중하로 분류를 해놨고요. 아이마다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해 보여요. 정확하게 평가라는 게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거 해봤자 이렇게 자체적인 평가 정도만 진행을 하잖아요. 학생부의 성적 막 기재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B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B나 C 원하시는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실망하거나 노여움은 마시고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거나 개념을 애를 다시 언제까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정상으로 정상?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만들어 놔야지 애가 좀 버티잖아요. 이해 가시죠?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2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선 확정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발표된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자료 보시면은 이건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예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를 뭘로요? 일반고로 바꾸겠다. 그리고 과학고 그대로 유지하고 영재학교 그대로 유지하겠다. 까지가 지금 발표된 형태예요.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 장래 희망이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면 인문계열 특목고가 다 사라졌죠. 인문계열에 갈 수 있는 특목고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중학교 시절에 뭘 하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준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가서 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저희 지금 중2, 중3 같은 경우 아이가 중학교 때 문과 계열로 확정이 딱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외고나 국제고로 보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굳이 일반고나 자사고에 가서 이과 애들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입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내가 불리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일반고나 자사고의 자연계열 친구들은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은 수학 준비가 되게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문과를 갈 건데 굳이 내가 걔네랑 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2, 3학년 친구들은 저 문과 갈 건데요. 인문계열 가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꿈이에요. 외교관이 꿈이에요. 그럼 외고나 국제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문과 애들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똑같은 논리예요. 인문계열 친구들이 지금 외고 국제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선택지가 일반고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고에 누가 오느냐? 의학계열 준비하는 애들이 와요. 왜요? 자사고가 없으니까. 차라리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반고로 갈 수도 있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영재학교 과학고는 지금 원칙상 의학계열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딱 지금 이 구조밖에 안 남는 형태라면 문과 애들은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뒤를 생각하셔서 얘랑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자,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자연계열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엄마 나 의대 갈래? 해. 엄마 나 약대 갈래? 해. 다 괜찮아요. 엄마 나 공대 갈래? 내일 또 공대 가고 오늘은 갑자기 의대 가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연결이라면 그냥 하라고 하세요. 너 또 바뀌어 막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 해. 언제까지 결정하시면 되냐면 늦어도 중2 겨울까지는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의학 계열이 아니라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학교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재학교나 과학고요. 근데 이걸 왜 중2 겨울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저 두 학교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수학,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중2 겨울까지는 추천 선생님을 좀 섭외를 좀 해 주시는 게 나중에 입시 준비하시기 편해요. 중3 때 올라가서 갑자기 해달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오랫동안 교류가 있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요즘은 학교에 찾아와요. 그 선생님 만나러. 추천서 선생님 만나거나 통화를 하거나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 내일 원서 제출인데 선생님 저 추천서 주세요. 그래서 중2 겨울 때는 대략 결정을 하셔서 우리 아이 영재학교 한번 써보고 싶은데 과학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추천서를 미리 좀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2 겨울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중3 때까지 고민하셔도 돼요. 영재학교 입시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영재학교 2차 지필고사를 봐요. 8개 영재학교 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8월 말부터 과학고 입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늦어도 한 4, 5월까지는 이게 결정이 돼야지 추천 선생님까지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하실 게 지금 아직 우리 다 중학생 1학년 이하라면 문과든 이과든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벌써 지금 10살짜리를 갖다가 너 문과야, 너 이과, 이거 또 웃기잖아요. 그 성향이 정말 짙은 친구들이라거나 이럴수면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는요, 나중에 아이가 이런 선택만큼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수학을 못하니까 문과, 혹은 수학이 싫으니까 문과를 가잖아요. 정말 비참해져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난 이게 하고 싶어서 난 문과 갈 거야. 어쩔 수 없이 문과로 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는 죄송한데 안 넣어놨는데 작년 처음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문과 애들 중에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다 같이 수학을 봤거든요. 선택 과목만 다르고 문과 수학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1등급 비율이요. 전체 응시생 중에 5%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계열 애들만 1등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문과는 뭐예요?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문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사실 이건 중1 이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2, 3부터는 늦어서 말씀도 못 드려요. 이해 가시죠? 아직 꿈과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3 때까지 수학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짜예요. 아마 이제 입시에 이렇게 설명회도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입시에 관심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영상들 다 찾아보세요. 심지어 교육청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당분간 수학이 갑이래요. 교육청 설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수능 결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서워요. 뭐 교차 지원도 지금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 교차 지원이 뭐냐면 이과 수학을 선택해서 문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선택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요, 지금. 세상 완전히 지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은 되게 오랜 시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고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3 때까지는 최대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학을 빼두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후에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었지 되게 감사하실 거예요. 제발 꼭 그거는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문과는 딱 정해졌어요. 문과는
일반고 가서 잘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첫 번째 수학이 버텨지면 좋겠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계열 최상위권은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의치 한약수. 의학계열이냐 아니면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냐. 자, 왜 이과가 대학 잘 간다라고 하실 거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서울대 위에 6,600명이 있어요. 의치 한약수가 6,600명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입학 정원이 문이과 합쳐서 3,300명이거든요. 대학교 2개가 더 있잖아요 지금 최소한. 이해가세요? 문과는 지가 제일 잘 가봤자 서울대 경영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건양대 의대랑 대전에 있는 건양대 의대랑 서울대랑 붙었어요. 어디 보내실래요? 반반이네요 그래도. 대부분 다 건양대 보내세요. 다 의대로 선택을 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그럼 그게 6,60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고 해서 카이스트, 광주의 지스트, 대구 경북 디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작년부터 뽑기 시작한 나주의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까지 해서 이 인원도 지금 1,635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데 또 발표했죠. 반도체학과. 카이스트 200명, 고대 200명, 지금 계속 지금 반도체학과까지. 걔네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400명 더 추가해보세요. 그 인원만 지금 8,600명이에요. 8,600명이면 대학교 3개입니다. 어떤 게 더 애가 편하게 수월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이렇게 둘로 분류한 이유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자,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라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서류와 면접을 중심으로 뽑는 거고 논술, 이제 논술 문제 풀어서 이제 뽑는 건데 제일 많은 게 교과와 종합이죠. 내신으로 되게 좋아야 되죠. 반대로 얘네들은 어때요? 내신으로 아예 안 뽑아요. 얘네들은 내신으로 아예 안 뽑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고 애들 오지 말란 뜻이에요. 내신으로 안 보잖아요. 일반고에서 카이스트 갈 수는 있어요. 가서 죽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대학 측에서도 그냥 공식적으로 일반고 쓰지 마세요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뽑긴 뽑아요. 그런데 아예 교과 전형을 없애버린 거예요. 다 종합으로 뽑아요. 왜요?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은 종합, 당연히 과학고는 내신 성도 되게 안 좋거든요. 일반고 애들에 비해서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전교생 80명 정도밖에 안 되고 80명에서 다 잘하는 애들 80명 모아놨으니 평균 등급이 뭐 2, 3, 4등급? 막 이래요. 5등급, 6등급 막 이래요. 그럼 걔네들을 교과로 뽑으면 걔네 못 뽑잖아요. 종합으로 뽑습니다. 심지어 카이스트는 구술고사를 칩니다. 수학, 과학을 문제 엄청 어려운 거를 말로 풀게 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그거를 따로 준비 못 해요. 학원 보내셔도 그거 안 돼요. 근데 과학고까지 수업은 다 그게 진행이 돼요. 특기자도 있잖아요. 죄송한데 이 특기자는요. 국가대표 애들이에요. 아시죠? 가끔 신문에 실리는 그런 애들. 어디 올림피아드 막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국제 올림피 그러니까 국내 경시대 아니에요. 국제에서 수상한 애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요. 가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아이가 국내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탔는데 갈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그 상장도 제출하고 막 다 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영재학교 과학고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이다. 그러면 의학인지 자연공학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 의학계열이에요. 일반고 가셔야죠. 가서 내신 따고 종합 관리해서 가야죠. 의학으로. 그런데 저는 공학 계열을 갈 거예요. 저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난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피가 싫어서 나는 의대 안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하러 일반고 가서 얘네들하고 싸워요? 길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냥 수학과학 준비 딱 해가지고 과학고 가서 하고 싶은 공부 하다가 이 중에 하나 더 가시면 되는 거고요.
더 편하게 확률 높은 싸움을 하셔야죠. 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어디가 있느냐? 영재학교는 전국 선발이다 보니까 전국 8개 중에 한 군데 지원하시면 돼요. 물론 아이들의 로망은 한과영이지만,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지만, 자, 지금 영재학교도요, 작년부터 입시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입시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한 곳만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대폭 떨어졌죠. 특히나, 어때요? 여기 대구 같은 경우가 원래 17대 1이었다가 지금 5대 1이 됐어요. 사실 지금 대구가 원래는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류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영재 시험을 안 보고 서류만 가지고 합격을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서울 쪽 애들도 되게 많이 지원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하나만 쓰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 애들이 잘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경쟁률 되게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해볼 만하다. 좀 수학과학을 좀 잘한다. 목표는 과학고인데 그래도 지원해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 영재잖아요. 죄송한데 영재는 별로 없어요. 진짜예요. 생각하시는 거 좀 그 정도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올림피아드 상 막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 어때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우리 아이 자연계열이다 공학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기를 중요히 목표를 하시고 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세요? 이것만 목숨 거시지 마시고, 왜? 이게 6월달이고 이게 8월달이잖아요 지금 입시가.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거를 도전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준비할 만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학계열은 아니에요. 의치, 약, 한, 수를 제외한 그냥 순수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차라리 이쪽 방향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자, 얘네들이 주로 가는 대학교가 아니면은 과학고에서도 과학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과학고 상위권 친구들이 가는 게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이에요. 설카포 들어보셨죠? 설카포가 자연계열 상위권 친구들, 과학고에서 상위권 친구들이 가는데 여기 일과고도 카이스트 많이 보내요. 그 다음에 서울대 혹은 포스텍 같은 경우, 포스텍도 포항공대가 학생부 얘네들은요 그냥 수시 100%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습니다. 포스텍이 정시도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누구 오라는 거냐면 과학고 애들 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 과학고에서 중간 하시잖아요. 진짜 여기 간대요. 저 며칠 전에도 상담했어요. 여기 과학고의 중하위권 친구인데 학교에서 유니스트 안정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어서 도전해 볼 거래요. 그래서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도전인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여기를 가더라고요.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이 지금 쓰는 게 이런 라인이에요. 그러면요, 이 생각 해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갔어요. 일반고를 가서 여기를 가려면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과학고 애들은 지대가 안 가요. 눈높이 때문에. 내가 과학고 나왔는데 여기를 가야 돼. 이게 돼요, 지금.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준비 미리 시키시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자연계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치학이 아니다. 그냥 공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과학고에 넣어두시는 게 속 편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중3 학부모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학고 써보세요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과학고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도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고민하실 게 중2 겨울 때까지 수학과학 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우선 의치학 쪽이면 수학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 이쪽까지 염두에 두시면 과학도 신경 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과학고는 과학도 많이 봐요.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수학만 잘하면 힘들어요. 과학고에서는. 그런데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우선 수학판이에요. 진짜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하시면 되죠? 중2 겨울이요. 그럼 중2 겨울 때까지는 과학까지는 다 시켜야 된다? 죄송한데 우선 중2 겨울 때까지는 수학만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과학 한번 해볼까? 중2 겨울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과학. 이미 수학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과학 갖다 붙이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이해 가세요? 지금 제가 중2, 중3 학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최소한 중1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할 시간적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공대면 여기,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여기는 갈 거니까 그냥 과학고 한번 계속 준비를 시켜보면 어떨까? 이게 진짜 가장 현명하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여기 가려면 정말 진짜 힘들어요.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수능 관리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우리 애들 바뀔 때는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면접까지도 다 지금 빡센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생을요, 중3 때까지만 시키시고 과학고를 보내시고 나면은 뭐가 되죠? 부모님들은 행복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자녀가 집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대학은 알아서 잘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딱 그것만 결정하세요. 둘 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의학이다, 뭐 공학이다, 이걸 둘 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중2 겨울 때까지는 그냥 쭉 같이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가시다가 중2 겨울 때부터는 확실하게 노선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달리시면은 됩니다. 또 하나, 자 이것도 이제 의학 계열 쪽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드릴게요. 올해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적용되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에서는요, 의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의 40%를 이 지역 애들을 선발해야 돼요. 뭐 이거는 뭐 40% 뭐 이 정도 되겠지. 자, 우리 애들부터 중1부터 달라지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와 중2 애들까지는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예요. 중1 이하의 친구들부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로 6년으로 확장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지역인지를 쓰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포철고, 김천고, 자사고 쪽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구죠? 다 걔네들은 죄송한데 위에서 내려온 애들이 많아요. 포철고에도 100명 정도는 다 위에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지역이에요. 전국 선발 애들. 김천고도 전국에서 꽤 많이 내려와요. 걔네들이 이쪽에 지역인재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사고도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 확실하게 중1부터 고3까지 6년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거주 6년으로. 그러면 이 인원이 다 지금 보세요. 최소한 전체 지금 아마 이 지역의 인원 다 뒷장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40%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근데 그때 가서 닥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명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1 이하의 학부모님이시라면 이것도, 그러니까 의학 계열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니면은 그냥 자연공학으로 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이 차이가 뭐냐면요. 중3 때까지 수학이 얼마나 돼 있느냐예요. 결국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1부터 고3까지로 바뀝니다. 이거 되게 커요. 그 여파 엄청나게 큽니다. 그때 가서 그런데 준비하시면 늦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치 계열도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쭉 준비시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대구 지역에 지금 의치 한약 선발 인원이 전체 인원이 지금 614명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 중에서 240명을 선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닌가요? 40%니까 240명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 아세요? 그럼 이 지역에서 240명, 사실 죄송한데요, 여기서 잘하는 친구들은 경북대 의대도 안 가요. 저희 의대 준비 애들 시키잖아요. 상위권 친구들은 경북대를 안정으로 쓰고요, 나머지 5개는 다 서울 쪽 써요. 다 나가요.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죄송한데 경대 의대 안 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되죠? 고1 때부터 결정되지. 지금 몰라요. 얘가 잘한다 못한다를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럼 중3 때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냐, 결국 이 차이인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웃긴 게 최상위권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웃겨요. 지금 수능 수학, 지금 현재 우리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수능 수학이 30문제가 나오거든요. 100분 동안 봐요. 100분 동안 30문제 풀면 시간 충분할 것 같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아요. 중위권부터는 굉장히 많이 남아서 주무세요. 수학 시간에 애들 많이 자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딱 정해졌어. 최상위권 애들만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그 정도가 지금 수학 파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잘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못 따라갑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더 미리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제가 오늘 지금 선행 쪽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왼쪽이요.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고요. 오른쪽이 대구 일과고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뭐냐면 입학해서 무슨 과목들을 배우느냐예요. 영재학교는 어차피 지금 학점제니까 좀 빼고요. 과학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과학고. 오른쪽에 이쪽이 일과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요. 자, 우선 국어를 1학년 1학기 때 3시간, 1학년 2학기 3시간.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배우는 게. 자, 이렇게 배우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수학을 공통수학이에요, 이게. 공통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6시간 동안 다 끝내버려요. 책 한 권을. 다른 이 주변의 고등학교들은 공통수학은 1학기에 3시간, 2학기에 3시간 나가거든요. 1년 동안 배우는데 얘네들은 입학하자마자 1학기 때 6시간으로 끝내버려요. 자, 공통수학을 얘네가 왜 배우냐면요. 공통과목은 필수 과목이라서 전국의 고등학교 다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지금 수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수학 다음에 수일, 수위, 미적분, 확통 이런 과목이 있죠. 죄송한데 얘네들은 수업 안 해요. 그런 과목이 없어요. 지금 수학 보실래요? 지금 공통수학 끝나고 나서요. 수학 여기 보시면 바로 심화수학 들어가요. 언제요? 1학년 2학기 때 심화수학이 들어가요. 심화수학이 뭐냐면요. 수, 1, 2, 미적분이 다 배워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심화수학이에요. 심화수학 2, 2학년 1학기 때 7시간 동안 나간대요. 그다음 고급 수학 들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전체 교육과정이거든요. 3년 동안 배우는 거거든요. 수일, 수위, 미적분, 확통 이런 거 아예 없죠. 그냥 우리가 친숙한 과목이 아예 없죠. 그리고 바로 심화수학 들어가죠. 과학도 말씀드릴까요? 과학 보실래요? 통합과학은 어차피 공통 과목이라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6시간에 끝나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뭘 배워요? 물리학 1을 배워요. 화학 1을 배워요. 지구과학 1을 배워요. 생명과학은 아예 2부터 배워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보여집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가는 친구는 수학과학을 재미있어 해야 돼요. 아니, 이해 안 가세요? 주 5일인데 수학 6시간 들었어요. 그럼 하루에 수학 2번 들은 날도 있어요. 전 이 학교 못 다녀요. 그리고 끔찍하지 않으세요? 물리학 수업 끝났는데 그 다음 화학이래요. 와우. 하루 종일 수학과학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과 과목이라고 여겨지는 국어랑 영어가 국어, 영어, 체육 밖에 없어요. 지금 1학년 1학기 때. 근데 일주일에 8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수학과학이잖아요. 수학과학 싫어하면 여기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필해야 되는 게 수학과학을 좋아한다, 재밌어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계속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자, 아까 전공에 대해서도 직업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입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는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돼요. 나는 너희 학교에 입학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공부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거든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뭐냐면은 과학고 입시에서 아이들한테 선행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고등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얘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근데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질문이 되게 심플해요. 수열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수열이 뭐야를 가지고 애가 50초에서 1분 동안 설명을 해야 돼요. 시간은 그게 딱 적정 시간이거든요. 아는 게 많을수록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등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씩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저 굉장히 중요한 팁 드렸는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고등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살짝씩 들어가 있으면 난 그만큼 배웠다라는, 그러니까 안무과는 서로 이제 학교 측과 내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적인 말은 안 하더라도 아시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 알아야지 뭐 말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중3 때까지 수학만 하셔도 되지만 영재학교나 과학으로 생각하시면 과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최소한 원까지는 좀 보고 돌리시는 게 애가 편해요. 준비도 편하고 가서도 편해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중2까지는 최소한 뭘 시킨다? 그냥 쭉 수학만 빼세요. 심할 정도로까지 말씀드리면 진짜 중학교 내내 수학 90%, 나머지는 독서 시키셔도 돼요. 그래도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애가 과학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2 겨울 때까지는 수학 중심으로만 쭉 빼다가 중2 겨울부터는 이제 과학도 슬슬 시작을 해 주시는 거죠.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수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시키셔도 돼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수학 과학을 다 같이 뭐 영전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어하고 하면 쭉 같이 시켜도 되는데, 오히려 비중은 뭐 6대4, 7대3 좀 그래도 수학을 좀 많이 챙겨 두셔야지 나중에 얘네들은 과학고라서 과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아까 심화수학 1, 2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공이랑 같은 뜻이에요. 전공에 대해서도 이 학과에 대해서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 학과에서 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전공이라는 것 자체도. 아시겠죠? 자, 이게 과학고 문제들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과학고 문제도 다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거부터 다 기출문제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답이 따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개방형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과정을 봐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자, 특히나 이건 되게 재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문제예요. 어린 왕자 문제. 어린 왕자의 눈높이는 지면에서 1m예요. 그 가정하에 소행성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창의성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창의력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기발한 것이 아니라 걔가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답을 표현해내기가 수월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시켜야 될 것은 뭐예요? 말하는 스킬이 아니라 인풋인 거예요. 최대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그 지식들이 가장 좋은 건 책이지만, 혹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괜찮고,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는 것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많을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제가 괜히 막 수학과학을 많이 시키세요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를 나쁘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 5분, 10분만 좀 집중해 주세요. 대구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학기 운영 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올해부터 다시 달라졌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칩니다. 지필고사를 봐요. 1학년 2학기 때 안 봐요. 다시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쭉 시험을 칩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딱 올해 지금 이 시기거나 혹은 내년에 올라갔을 때 시험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은 쭉 빼세요. 우리 아이가 1학기 때 올 A가 나왔어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건 나쁘지 않잖아요? 쭉 진도 빼세요, 그냥. 일부 과목에 B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약점 보완하고 나머지 A 나온 것들은 쭉 빼셔도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개념부터 다시 좀 다져놓으실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용하세요. 마냥 그냥 자유학기다 시험 안 친다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신다면 전 과목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과학고를 목표로 하신다면 수학, 과학의 성취도, 즉 수학, 과학이요 A 맞으시면 돼요. 저 C까지 합격시켜봤어요. 국어 C 맞은 애까지 합격시켜봤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에 B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수학, 과학 어떻게든 A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중학교 시기에는요, 지금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시기보다는 학습 습관을 더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준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꾸준함이죠.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빨간 날 공부를 아예 쉬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 숙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스스로 하는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날 아예 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부를 일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일은 어때요? 하기 싫어요.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애들은 항상 보상을 바랄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했다, 보상이 필요한 게 그걸 자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일이 되면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습관이 돼야 돼요.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냥 매일 꾸준하게. 자, 그 다음 시간 남으면 무조건 독서 많이 시켜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책도요, 엄청난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책은요, 제목이 중요해요. 입시에서는. 그리고 학생부 같은 데 기재할 때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그런 거 애들 많이 읽죠?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개론서나 좀 쉬워 보이는 책들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책이 들어가면서 너무 어렵지 않더라도 조금 이거 여러 번 도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삼국유사가 들어가고 밑에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럼 이 친구가 삼국유사를 읽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게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책들을 안 믿어요. 그리고 무슨 책을 도저히 읽혀야 될지 모르겠다. 고전 읽기세요. 고전이 제일 만만해요. 재작년에 서울대 합격생 자소서 유명한 자소서 중에 하나가, 서울대는 항상 자소서에 독서를 쓰거든요. 걸리버 여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고전, 좀 쉬운 고전. 우리 걸리버 여행기 무슨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보셨을걸요? 돈키호테 다 읽어보셨나요? 뭔지는 아실 거예요. 돈키호테 완전 두꺼워요. 두 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자꾸 그런 식으로 책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누구나 알 수 있죠. 왜 이런 책이 좋을까요? 누가 평가해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이상한 책 한 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읽어주실 것 같으세요? 이해 가시죠? 서로 이게 공통점이 있어야지. 아, 이 책이 이 친구가 읽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책들 많아요.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그럴싸해 보이죠? 영재학교 과학고 필독서입니다. 뭐 생각의 탄생. 이런 책도 좀 제목도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필독서들을 주로 읽혀두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 라인도. 그 다음 수학, 과학만 읽히지 마시고요.
자, 독서 능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오늘 열심히 잘 들어줬으니까 몇 가지 팁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어휘력 되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초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하루에 국어사전으로 단어 5개씩만 찾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효과 좋아요. 국어사전 애들 찾을 줄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하루에 5개씩 꼬박꼬박 좀 해주세요. 이거 효과 많이 봤어요. 저 아는 지인들 애기들 다 시켜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어휘력, 문해력 막 이런 거 쓰잖아요. 우선 사전 초등학생들한테는 국어사전 하루에 5개씩 찾기 이것만 시키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 봤다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선행을 나갔으면요. 꼭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넣어놨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꾸준함. 빨간 날 쉬면요. 네,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딱 그 있습니다. 휴가, 명절 이걸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습관 잡힌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런 이제 설명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그냥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만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는 다 하시되 그러니까 입시를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얘한테 맞춰서만 잘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간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해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수하게 포장을 해줄까가 부모님과 저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이공계 특성화대학 의치한 약수. 자연계열 초상위권 이쪽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끌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우선 중2 겨울까지는 수학 위주로 가시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선택을 하신 뒤에는 과학을 덧붙일까 아니면 수학을 더 나갈까의 차이인 거예요. 세 번째, 습관 들이기와 공부의 그릇을 키우는 시기, 그 다음 독서의 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